이틀간 내린 폭우로 남부지방에 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만 1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동현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폭우로 발생한 인명피해 현황 어떻습니까? 구조당국은 지금까지 13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쯤 경남 창원시의 하천에서 시내버스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다 교각에 걸렸습니다. 이 사고로 19살 안모양이 버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운전사 정모 씨와 승객 등 6명은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창원시 봉암동 서광 아파트에서는 50대 남성이 배수로의 빠른 물살 속으로 빨려 들어가 행방불명됐습니다. 부산에서도 인명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어제 오후 3시 15분쯤 동래구 우장춘로 지하차도에서 승용차 한 대가 불어난 물에 빠졌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75살 여성 남모 씨와 손녀 15살 임모양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오후 4시쯤에는 북구 덕천동의 아파트 인근 경사로를 걷던 60살 남모 씨가 좁은 골목길을 타고 내려오던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기장면 일광명에서는 오후 4시 30분쯤 승용차 한 대가 하천에서 범람한 물에 휩쓸려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3명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이 밖에 부산 동래구에서도 주민 1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또 이 주택가가 침수되면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다고요? 네, 부산과 울산에서는 주택 침수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북구 구포 3동 태륜빌라 뒤편에서 난 산사태로 빌라 주민 15명이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했습니다. 기장군 장안읍 길천 마을에서도 주택 50여 채가 침수해 165명이 인근 월드컵 빌리지와 경로당에 대피하는 등 68가구 200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사상구 모라동 운수사 위쪽, 북구 구포동 백양아파트, 북구 구포동 신진 2차 아파트, 기장군 부산 울산 고속도로 장안 나들목 등 5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거나 통행이 통제됐습니다. 울주군 서생명에서는 주택 99가구가 침수해 약 270명의 이재민이 명산초등학교로 대피했습니다. 또 기록적인 폭우로 차량 수천 대가 침수되는 등 재산 피해도 막대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오늘 오전 9시까지 부산 경남에서 1,600여 대의 차량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차량 침수 피해만 125억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또 보험회사별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전체 피해 규모는 3천에서 4천여 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복구 작업이 빨리 진행이 좀 돼야 될 텐데 피해 복구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가장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부산 기장군에서는 군인과 경찰, 공무원 등 수백 명이 동원돼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이재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오늘 기장군을 찾아 부산시 기장군 등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도 이재민들과 만나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해 현황을 제출하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힘을 보탰습니다. 네, 또 어제 부산 지하철이 운행을 중단했었는데 현재 교통 상황은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비가 그치고 관계당국이 피해 복구에 나서면서 지하철과 철도가 운행을 재개하는 등 교통망이 속속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1, 2, 4호선 열차 운행을 오늘 오전 첫 차부터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공사는 물에 잠겼던 도시철도 4호선 금사역과 2호선 화명역 등지에서 밤새 배수 작업을 벌여 모든 역의 열차 운행을 정상화했습니다. 선로 및 자갈과 모래 유실 때문에 중단됐던 동해남부선 열차 운행도 밤새 복구 작업을 거쳐 오늘 오전 9시 18분부터 재개됐습니다. 통제됐던 도로도 점차 풀리고 있지만 침수되거나 파손된 곳이 많아 여전히 도심 곳곳에서 차량이 느림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통제됐던 부산 시내 도로는 모두 40곳에 달했는데 대부분 통제가 풀렸고 일부 구간에서 여전히 통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뉴스와이 김동현입니다. 네, 부산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2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주택 920여 채가 물에 잠겼습니다. 네, 지자체가 처음부터 재해 예방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수윤 기자입니다.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진 부산. 비가 그친 뒤 드러나는 모습은 참혹합니다. 도심 지하주차장에는 차들이 흙탕물에 갇혔고 주택가에는 산사태의 후폭풍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낙뢰가 치고 천둥이 치고 하더만은 비가 엄청 같이 많이 쏟아지면서 돌하고 바위 수준 정도 되도록 떠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재지변일까요? 인재일까요? 인명피해가 집중된 이곳 동래구는
비만 오면 물이 들어차는 침수 지역이 많은 데다 하천 바로 옆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와 경찰은 주민들에게 미리 대피하라고 알리거나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지하는 사정이 더 나쁩니다. 어제 비가 내릴 때는 강둑이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물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 복구 작업하려면 한 달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폭우가 끝난 뒤 조치도 미흡했습니다. 도시철도 운행이 재개된 이후에도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지만 현재 상황을 제때 알리는 재난 메시지가 없어 시민들의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부산시는 우선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산사태 지역을 복구하는 한편 정부의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뉴스와이 박수윤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곳 중 하나는 기장군 장안읍입니다. 3개 마을 150가구가 물에 잠겼고 차량 100여 대가 침수됐는데요. 주민들은 갑자기 당한 일에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배삼진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화단을 타고 오른 승용차. 갑자기 내린 폭우로 떠밀려 나무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침수된 차량은 읍 사무소에만 16대로 기장군 장안읍 전체에서는 100여 대가 넘습니다. 수리를 맡겨놓은 차량까지 물에 잠기면서 자동차 수리소는 울상이 됐습니다. 생계도 진짜 막막합니다. 영세업을 하는 공장장으로서 좀 어떻게 지금 뭐라고 할 말이 지금 없습니다. 막막합니다. 저지대 마을 3곳에서는 150가구, 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들어찬 물은 어른 어깨 높이까지 찼고 수압을 이기지 못해 점포 창문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여기 57년 정도 살았지만은 이런 일은 생긴 처음입니다. 이게 진짜 이 집 안에 한번 보십시오. 이 안에 물이 들어가 완전 난장판이 돼가지고 이거 막 치울 엄두도 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어디 원망할 때도 없고 진짜 큰일입니다. 송글송글 이마에 구슬땀이 맺힌 병사. 흙탕물에 얼룩진 물건들을 손질하는 의용소방대원. 소중한 물건들이 못 쓰게 됐지만 아픔을 이겨내길 기원합니다. 마음이 아프죠. 의소대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도로와 달리 외진 비탈길은 복구가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기장군에서만 수십 곳에 달해 최종 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와이 배삼진입니다. 어제 경남 창원에서는 시내버스가 하천에 휩쓸려 1명이 숨지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운전기사가 폭우 속에 무리한 운행을 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흙탕물에 완전히 누워버린 버스. 폭우로 인한 자연 재난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위험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행하면서 발생한 인재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평소대로 국도를 따라 이동하다 도로가 침수되자 인근 농로로 우회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인 농로에도 물이 불어나면서 버스가 아래쪽 하천까지 떠밀려 갔다는 겁니다. 농로죠. 저거는 버스가 안 다니죠. 이제 저 길로 다녀야 되는데 아까 저 길에도 대형 트럭도 잠기고 상하 행성이 다 막혔거든요. 사고 당일은 아침부터 장대비가 퍼부으면서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등 안전 운행이 어려웠던 상황. 버스가 정상 노선을 벗어나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업체 측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 당시 도로 상황과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버스를 인양한 다음에 블랙박스 그걸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그 분석은 우리 경찰하고 협조하여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구조당국은 사고 현장인 덕곡천을 비롯해 일대 해안가와 바다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김동현입니다.
남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는 미처 대비할 틈도 없이 짧은 시간에 쏟아졌습니다. 네, 특히 일부 좁은 지역에만 비가 집중돼서 피해가 더 컸는데요. 왜 이렇게 국지적으로 폭우가 쏟아진 건지 김재훈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남부지방에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불과 2-3시간 만에 200mm에 가까운 비가 퍼부었고 기습적인 폭우로 곳곳에선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새벽 5시 전북 익산 40mm, 오전 8시 전남 광양 80, 정오의 경남 고성 95mm 등 단 1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오후 2시를 전후로 부산 금정구에서는 시간당 130mm가 넘는 역대 두 번째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비는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고 저기압에 동반된 고온다습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해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비구름대가 찬 공기에 가로막혀 중부지방으로까지 북상하지 못해 특정 지역에만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경남 창원 246mm, 부산 금정 245mm 등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이들 지역에 떨어지는 동안 불과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통영에선 고작 27mm의 강수를 기록할 정도로 비구름 통로가 매우 좁게 형성됐습니다. 남해상에선 수증기가 초속 15m의 빠른 속도로 비구름에 공급됐고 경남 지방의 크고 작은 산도 먹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모두 동해 먼바다로 물러가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기상청은 다음 달 초까지도 남부지방에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 2차 장마에 대한 대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뉴스와이 김재훈입니다.